안녕하세요. 재활교정TV의 트레이너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수술비 1,0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는 허리 셀프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필요 없으신 분은요, 자극적인 과장된 정보만 원하거나 혹은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보고 따라하기만 하는 정보를 원하거나 내 건강에 10분도 투자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허리에 시술 혹은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거나 평소에 허리 통증 혹은 불편감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허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거나 평생 허리 수술 없이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허리 진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구조적인 진단과 기능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MRI죠. 흔히 말하는 구조적인 진단입니다. 오른쪽은 기능적인 진단인데요. 기능적인 진단의 대표적인 그냥 동작을 제가 예시로 넣어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구조적 진단은요,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만 보여줄 뿐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 허리 디스크가 이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네요 하는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면 이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왜 디스크가 이렇게 눌려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거는 지금 몸 상태의 결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치료가 할 수 있지만은 원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4번, 5번이 눌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겠죠. 이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재발합니다. 무조건 통증은 재발하게 되고요. 4번, 5번을 철심으로 박으면은 3번, 4번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진단의 치명적인 단점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 혹은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적인 진단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기능, 허리로 치면 허리를 움직이는 거겠죠. 우리 몸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을 거고, 이러한 기능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고요. 예방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이렇게 허리가 심하게 되기 전에 혹은 심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이 가벼운 기능적인 진단으로 허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능적인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의 기능은 뭘까요? 자동차는 잘 달리고 잘 멈추는 거겠죠. 이동 수단이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엄청 많죠. 엔진 오일도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부동액, 배터리, 뭐 에어컨, 뭐 지금 제 간단한 표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각각 다양한 부품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만 자동차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가 정비 고장이 났어요. 그렇다고 한들 자동차는 움직이고 할 수 있겠죠. 뭐 한두 개가 고장 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부품을 고장난 대로 방치하면은 점점점 고장이 나겠죠. 그러다가 크게 고장이 날 겁니다. 그때는 이미 자동차의 기능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 몸도 기능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 몸의 기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장나기 전에요. 자, 우리 몸의 기능은 뭘까요? 자, 제가 뭐 이렇게 발레 동작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 몸의 기능은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근골격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은 움직이기 위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잘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 몸의 기능이
잘 제대로 되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아까 처음에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구조적인 검사는 가만히 서서 하죠. 심지어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죽어있는 검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검사는 이렇게 우리 몸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검사예요. 가만히 있는 걸로는 우리 몸의 기능을 알 수 없습니다. 허리를 가만히 두면은 허리의 기능을 알 수 없어요. 목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태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기능적인 검사고요. 살아있는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허리니까요. 허리를 볼게요. 허리 움직임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허리는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팔다리도 다 움직이죠. 그러면은 허리가 아픈 사람 1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명 모두 허리 아픈 거는 조금씩 다 틀려요. 뭐 누구는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다고, 누구는 신발 신을 때 아프다고, 누구는 누워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해부학적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척추의 움직임입니다. 크게 허리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이렇게 4가지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숙이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허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척추 전체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의 움직임 검사지만은 사실은 척추 움직임을 모두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한 거는 저장을 해두고요. 나중에 이게 더 나빠졌는지 혹은 더 좋아졌는지의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일매일 찍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1,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검사를 하면서 내 허리의 움직임, 내 척추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정상은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움직일 때 불편감이나 통증이 없어야 돼요.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해당 움직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움직임에 정상 각도가 있어요. 정상 각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 각도까지 움직이더라도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뒤로 보내는 거를 신전이라고 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도는 정상 각도, 굽혀서 하는 각도는 85도, 뒤에서 보내는 각도는 6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도는 조금씩 책마다 틀려요. 그리고 요거를 잴 때는 우리가 뭐 각도기로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허리를 숙이는 검사를 했을 때는요. 기준은 손끝이 일단 발등에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등에 못 닿으면은 이 허리 굴곡된 움직임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발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게 손끝이 발등에 닿더라도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면은 이게 고관절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척추의 앞쪽이 과도하게 숙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1, 2번을 모두 만족을 해야 이 허리 앞쪽으로 숙이는 굴곡 움직임이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통증과 불편감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뒤로 보내는 거는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팔을 뻗어서 만세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거나 불안정하신 분들은 허리를 손 뒤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준은 아까 그림에서는 60도라고 했지만은 거기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넘어간 거예요. 서서 측정을 했을 때는 어깨가 발 뒤꿈치보다 살짝 넘어가야 되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 앞꿈치보다 살짝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갔을 때 불편감 없이 1, 2번을 모두 만족하면은 허리를 뒤로 보내는 신전의 움직임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입니다. 회전. 지금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 머리 끝을 기준으로 좌우로 돌렸을 때 이 각도를 말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체는 고정입니다. 서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척추만 돌렸을 때 좌우로 40도 혹은 45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자,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대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대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기준으로 좌우로 돌립니다. 좌우로 돌렸을 때 40도까지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왼쪽 오른쪽 개별입니다. 각각 어느 한쪽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척추의 회전을 검사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깨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골반은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천천히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도까지 돌아가느냐? 돌아가면 정상이에요. 40도까지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회전의 움직임에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검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측골 옆으로 숙이는 건데요. 각도도 역시 40도입니다. 40도도 아까도 40도고 지금도 40도인데 정확하게 각도기로 측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90도의 절반이 45도니까 약 45도 정도로 가느냐 마느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도의 기준은 이 꼬리뼈 있죠. 꼬리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이 넘어가는 이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세를 하셔도 되고요. 어깨가 좀 불편하시면은 팔을 내리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좌우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보냈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거나 40도까지 각도가 가지 않으면은 이 측골의 움직임에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측골과 회전은 왼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총 6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허리의 움직임을 6가지로 분류해서 어떤 움직임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숙였을 다른 움직임은 다 괜찮은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있다. 혹은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때 통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 허리 통증의 불편감이 어떤 분류, 어떤 종류의 불편감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아닌데 지금 약간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방치됐을 때는 불편감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계속 누적되면서 척추 질환,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허리 수술, 허리 시술, 비싼 허리 검사 이런 거를 전부 다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허리 움직임 검사를 각각 해보면서 내 허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이 각각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때 집에서 어떤 식으로 재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